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8일입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3사람 있습니다. 제가 실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권을 노선이 다른 측에 넘겨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3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보수로, 노무현도 보수로, 김영삼은 좌파로 정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좌파로 넘어갔던 정권을 다시 찾아온 것, 피를 흘리지 않고 찾아온 것으로도 획기적인 일이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과도 다르고 김대중과도 다른 철저한 종북 정권이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자욱하게 깔린 그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출마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대권을 차지했다. 본인의 출중한 능력 플러스 역사의 흐름, 국민들의 각성이 합쳐진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과는 급이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연고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노무현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여사는 권양숙 씨를 만나서 남편과 저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는 통합 대통령이 되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일종의 노무현 우상화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게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노무현은 통합 대통령이 아니고 분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보수하지만 그 별놈의 보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세력이고 진보는 인간답게 살려는 세력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수 세력의 지도자였던 이철성 선생이 아주 말씀을 점잖게 하는 분인데 노무현 정권을 상놈의 정권이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지율이 10%도 안 되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의 실패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무슨 누명선 수사도 아닌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무현에 대한 동정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까지 편성해가지고 노무현 칭송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과 맞지 않고 역사적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또 가세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준석은 한 발 더 뜹니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평하면서 보수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텐앤마이크 TV에 출연해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나중에 정권을 다시 좌파로 넘겨주라는 뜻입니까? 요사이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꺼지고 그 자리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메워가지고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이 3사람이 빅3를
구성하는데 이준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준석은 떨어지고 한동훈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의 하나의 원인 제공이 이런 이준석의 아주 가벼운 운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인 것은 맞다. 보수와 노무현 중 방점은 노무현 쪽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경도된 사람일 것 같지만 경제정책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신자유주의적인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 보통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같지만 호남을 공격한다든지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꼭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니다. 이념은 자유주의적 철학에 가까운데 반도체에 대한 적극 투자라는 건 국가 주도적 경제 발전이고 박정희 모델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사상이나 여러 기본권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피상적 관찰입니다. 노무현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 다만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니까 노무현 세력이 한미 FTA 반대로 돌았지 않습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하기로 결단한 걸 보면은 보수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니까 노무현 세력이 몽땅 해군기지 반대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따로 지지자 따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을 담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악담입니다. 이런 악담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아니, 노무현과 광주와 김대중에 대한 칭송의 한 10분의 1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이야기합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 박정희 대통령 동상,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민간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세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 세 은인의 동상을 근사한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걸 만약 하지 않고 5년 뒤에 떠난다면은 그때는 아마 윤석열이 노무현을 닮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노무현을 닮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권을 다른 정치 노선 세력에 넘겨주고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준석 씨는 자기가 말하는 게 노무현에 대한 칭송을 통해서 윤석열을 모독하고 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세력의 원한을 사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뉴스 빔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RN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1025명을 상대로 한 차기 대통령 후보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 한동훈은 3등으로 나오는데 이준석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최근 행보에서 느껴지는
가벼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1등은 이재명 29.3%, 2등은 오세훈 23.9%, 3등이 한동훈 15.1%, 그 다음에 안철수 6.9%, 김동연 5.6%, 이낙연 5%, 원희룡 3.5%였습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15.1%나 차지했다. 빅3를 형성했다.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이 한동훈 자리에 이준석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이준석이 이렇게 크게 밀려버린 것이 뭐냐? 이 보수층에서 또 젊은 층에서 이준석보다는 한동훈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만은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한동훈은 말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은 말을 할 때마다 고의로 그러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계속 말썽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켓,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기의 지명도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냥 국회의원 당선 수준의 전략이고 대통령은 다르죠.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를 끝냈을 때 이준석의 비중이 작년에 당대표로 취임했을 때의 비중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게 지금 의문점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과 이준석의 차이가 지금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거 아주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8세에서 29세까지면은 이 층에서는 이준석이 1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33.4%, 오세훈 19.9%, 한동훈이 10.5% 이런 순입니다. 30대에서는 오세훈 22.6%, 이재명 21%, 한동훈이 18.7%나 됩니다. 이준석이 30대인데 여기서도 한동훈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구 경북, 한국 보수 세력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지지율이 1등으로 나옵니다. 한동훈 29.8%, 오세훈 26.6%, 이재명 19.9%. 한동훈과 이준석이 서로 대놓고 대결하는 구도는 아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이준석이 내려앉고 한동훈이 올라가고 있다. 이 한국갤럽이 자유응답식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거죠. 이 조사에서는 자기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는 자유응답식 조사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조사를 하면 보통 무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1등은 이재명 15%, 2등은 오세훈 10%, 3등 안철수 6%, 4등 홍준표 5%, 5등이 공동 5등이 한동훈, 김동연 각 4%, 이낙연 3%, 이준석은 1%밖에 안 됐습니다. 한동훈 4%, 이준석 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20%,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이 각 9%. 이거는 이준석의 위기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한동훈의 놀라운 급부상, 자기 지도자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면서 그 한동훈 지지층이 이준석 지지층이었다가 이준석에 실망하고 한동훈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노무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이 키워준 세력이 민노총 정교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대로 갔지. 그리고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핵무장하고 있는 김정일을 노무현이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변호인 역할을 했잖아요. 노무현 입에서, 그것도 김정일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0월 4일 바로 평양에서 노무현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십 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이 된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정신을 담은 게 14선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윤석열 부부가 존경하고 있고, 이준석 씨는 그 윤석열이 보수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진영의 국민의힘 상층부를 포함해서 노무현 칭송, 이게 5년 뒤에 정권을 노무현 세력에 넘겨주는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